체류형 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농막의 기준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닐까요? 시설 규모는 연면적 2024년 12월 시행을 하겠다고 농림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안녕하세요, 깡촌패밀리입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거나 현재 귀농을 하신 분들이라면 궁금해하는 체류형 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귀농 귀촌 5도 2촌, 4도 3촌 등 농촌에 집이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가장 많은 질의응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농막의 기준은 6평 정도의 공간인데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거나 농기구나 농자재 정도만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기 전 미리 농촌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주말에만 농촌에 내려와 잠깐이고 생활을 해보고 싶어도 숙소가 없다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 농장 등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를 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 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대략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10평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이 허용된다는 것이 기존의 농막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많은 질문, 궁금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시행을 하겠다고 농림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면 좀 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답답해 하시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Q&A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질문이 나와 있는 게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서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내 소유의 토지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농촌에서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단층보다는 다락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이 당연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체류형 쉼터는 각 건축물로 임시 숙소의 개념이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은 불가하며 1층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4m 이내에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높이 내에서는 다락은 가능합니다. 단 평다락 1.5m, 경사다락 1.8m까지 높이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10평이고 이 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는 농막과 달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크는 1.5m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대략 5평 정도 되겠고요. 주차장 역시 한 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대략 3평. 그럼 전체적으로 18평에서 정화조까지 하면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전기와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숙식을 하면서 데크, 정화조를 이용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도래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추후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농지는 몇 평이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 점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쉼터와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기타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데크와 정화조를 설명드리면서 전체 몇 평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쉼터 10평, 데크 대략 5평, 주차 한 대 공간이니까 3평, 정화조 2평, 대략 20평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면적의 2배라고 하니까 농지는 4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면적은 대략 쉼터 포함 60평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되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물가 대비 건축 비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짓는다고 해도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축물을 12년만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쉼터를 지은 후 3년 후부터는 3회를 초과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단 안전 기능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즉 12년 이후에도 크게 노후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을 바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라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임시 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의 마찰, 텃세,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소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시 숙소의 기간의 기준이 임시 거주냐 상시 거주냐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 거주? 해석하기 나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막 기준으로 본다면 1, 2만원 정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농지 설치할 수 있나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째,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이니 동지역의 농지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의 체류형 쉼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건축물로 신고를 하시고 지으셔야 할 겁니다. 10번째 많은 질문인데요.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상면 2도, 2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황 도로라 하면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의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판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존치기간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일반적인 도로보다 이런 현황 도로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만 같아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농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위성으로 확인을 하더군요. 그 결과 안 된다고 합니다. 위성으로 확인했을 때 분명히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통로로 소방차, 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하다면 된다고 해놓고 말이죠. 저희 농장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뭐 레미콘, 5톤, 포크레인 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은 여전히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농막 앞에도 데크라든가 정화조, 현황 도로에 접해 있다면 3년 내로 쉼터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류형 쉼터로서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족한다면 뭐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농림식품부에서 제시한 질문 11가지를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궁금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나요? 12월에 시행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제가 있는 의성 역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안내만 있을 뿐 정확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듯 보이지만 신고가 아닌 허가로 설치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지자체의 안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지침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